자, 일단 그 30년 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서 추진위 설립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단계쯤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점이 도래했는데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은 조사 못하죠. 안전진단을 초기에 통과를 못해서 시간이 지연되나 추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해가지고 으쌰으쌰 30년만 되면은 막 추진이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는 시점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이제 또 안전진단 가지고 얘기해 볼 문제 중에 하나는 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정권마다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중심으로 강화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노후화 경제성 위주의 완화를 한 바 있다. 그러니까 노후화와 경제성 위주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는 구조의 안전성에 대해서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잘렸네. 이름 그래도 다 넣어야죠. 문재인 정부 때는 구조의 안전성. 윤석열 여기 색깔을 또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노후도와 경제성.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어. 개털되는 거죠.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안전진단 받으면 된다라고 해놨는데 알고 보면은 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정권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또 기준이 또 바뀌어요. 안전진단 기준이 국토부 장관이 또 바뀌고 이러면 사업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조합도 해체되고 도로 없었던 일 되고 일이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근거와 기준도 없이 계속 말만 그렇게 이제 바꾸는 형국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안전진단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또 당연히 투기 세력도 들어오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 투기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또 서민 주거 안정에 해치는 요소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역에 있는 임대차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주거 환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세가의 변동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를 또 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주택자를 그 범죄자 취급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범죄자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가 범죄자로 만든 게 문제인 거지. 사실 다주택자는 그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공적 공급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사적 공급을 하면서 임대 시장을 형성하는 한 축인데 그거를 죄악시했던 게 지난 정부죠. 진짜 그런 부분들은 못돼 먹은 짓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기준 없이 안전진단을 없애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한 번 전세가의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30년만 되면은 무조건 재건축을 하겠다고 들쑤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로 인한 특혜를 받는 층들은 이득을 보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반대로 소외가 되는 층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되게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로소득만으로는 살 수는 없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도 리스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투자를 했는데 방향성이 너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방향성을 기간을 부동산이라는 특성을 생각하면은 기간을 일정 기간을 두고
이게 물가 상승 등이나 여러 가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상승하면서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변동이 너무 심한 거죠. 누군가는 로또가 터지는데 또 누군가는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가는 상황들, 결국에는 정치꾼들에 의한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 때문에 위기를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뭐 때려 죽일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또 오피스텔도 뭐 이제 사람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거고, 빌라도 마찬가지죠. 소형주택을 사면은 뭐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등의 문제점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전세 세입자가 전세 사기 된 그 집을 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봐보면은 정말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실현 가능성도 현저히 낮는, 그냥 총선 가까이 오니까 그냥 지르고 보자. 그 투표장에 가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움직여 보자. 이런 것들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해년마다 공급주택을 발표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실현 가능성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자체 개별 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부지 등을 활용해서 수도권 중심에 올해 2만 가구 신규 주택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풀어질지는 모르겠고, 이런 내용들을 역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완화 조짐이 있는 곳들을 찾아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역으로 나쁜 얘기 속에서 완화해주겠다고 하니까 완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